성룡? 저는 3인 성룡의 지롱이 지롱. 참나리 참나. 미나상 코니치와 3인 성룡의 혁길이 여기 데스. 일단은 이제 1화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그 어린 선자가 주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민호 배우가 연기한 이제 한수를 만나는 게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사실 2화로 넘어가면서 한수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2화 한수를 만나고 바로 이제 관계를 갖는 이제 장면이 사랑을 하게 나오는 거 보면서 아, 이거 완전 미국 드라마구나.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, 아, 이게 참 미국인의 시선으로 만든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걸 조금 바로 좀 느꼈고. 저는 10대 선자 하면은 딱 그 장면 생각나요. 한수와 이제 뭐 빨래터에서 얘기하다가 한수가 세계 지도를 그리잖아요. 그러면서 일본 그리고 근데 이제 선자가 그거 보고 얘기하죠. 되게 작네요. 이런 식으로. 엄청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통치하려 들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되게 작은 나라였다는 거를 과감없이 멘트로 뱉는 장면이 엄청 저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아니면은 그런 편견이 저한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진취적인 여성이다. 그 장면은 또 다시 봤을 때 고한수랑 선자의 관점이 딱 차이가 보이는 장면이었어. 고한수는 그 오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막 전기도 들어오고 없는 게 없고 막 꿈 같은 곳이다 이러는데 선자는 그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일본이 이 정도 크기가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.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. 아, 이게 한수는 딱 거기에 현실에 수능해서 본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선자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시야를 가졌다. 뭐 요 정도? 그 한수가 선자를 딱 눈에 들어온 순간이 사실은 일본 순사가 지나갈 때 모두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을 때 미나는 그 10대 선자는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이제 눈만 이제 살짝 내리 까는 정도로만 이제 시장에서 있었잖아요. 그 장면이 사실 한수의 눈에 싹 들어왔던 이제 그 장면인데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10대 선자의 애티튜드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. 거의 뭐 첫눈에 반했다고 봐야죠. 그쵸? 나쁜 새끼.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다 싫어해요. 아니, 조금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. 그 주인공을 이민호로 해가지고 이제 포스터에도 딱 남자 주인공은 이민호, 여자 주인공은 김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이 이민호가 되게 악역일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뭐야 저렇게 나온다고? 이러면서 막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. 마케팅을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싶어. 그 생각을 좀 했다. 케미를 어떻게 보셨어요? 둘의 케미가 좀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? 근데 이민호는 누구랑 갖다 놔도 일단 본인이 멋있으니까. 누구랑 갖다 놔도 그렇게 뭐 케미가 안 맞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케미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맞아. 이미. 저도 딱히 막 그렇게 케미가 좋지는 않지 않았나? 그 둘의 사이가 나중에는 벌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김미나 배우는 김미나 배우 나름의 되게 매력이 있었고 엄청 뭐 이민호 배우도 딱 이민호 배우만의 그 매력이 좀 있었지만 둘이 막 케미가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있진 저는 않았던 것 같아. 처음에는 이민호 배우가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맞아요. 약간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에 더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원작이 외국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했을 때 좀 신선한 마스크가 나오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, 개인적으로. 근데 너무 잘 알려지고 국내에서 해외에서 팬들이 너무 많은 이민호 배우가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좀 미스캐스팅 아닐까 했는데 물론 1, 2화를 봤을 때도 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. 맞아요. 1, 2화까지 진짜 연기 너무 네, 어색하지 않았어요? 계속 그냥 왜 이유가 있겠지? 애플에서 뽑은 이유가 있겠지? 하면서 계속 봤어요.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마케팅에서 엄청 해외 팬들이 많잖아요. 일본 전광판에도 파친코 포스터가 붙고 막 이런 게 회자되면서
그런 역할을 했구나. 식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. 그러면은 어쨌든 이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 드라마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, 일본인들한테도 알려지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'캐스팅 가치가 있긴 하겠다.'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연애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. 신기하게 사실 그래도 3-4화 정도 되니까 크게 막 이렇게 예. 위화감이 들진 않더라고요. 1-2화 때 느꼈던 위화감만큼 들진 않더라고요. 사실 1, 2화 때는 고환수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약간 구준표라고 부르고 싶었어요. 맞아요. 일제시대 준표. 잘 어울리는데? 일제시대 준표. 진짜 딱이다. 딱이야. 근데 뭐 갈수록 뭐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진짜 갈수록 괜찮더라고요. 그 스며들더라고요. 그 한수역에. 근데 그쵸? 뭐 사실 역사책으로 공부했던 것보다 덜 열받게 연출된 에피소드이긴 했어요. 사실 맞아요. 텍스트로 보면 더 열받는 그쵸. 사건이었죠. 부들부들 떨리는 그쵸. 그런 얘기지.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에피소드가 생각보다 덜 열받게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. 순한 맛. 순한 맛으로 연출. 이게 일본 정말로 진짜 애플의 일본 눈치 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로 열받게 연출이 됐으면 보기 힘들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. 한국인인 저도 한국인이라서 더 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은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니까, 우리 과거의 이야기니까 조금 애정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정말로 외국인들이면 볼 수 있을까? 애정을 가지고 맞아. 이런 관심. 무거운 얘기를 정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못 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조금 순한 맛으로 연출을 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요. 매운맛으로 연출을 했으면 아마 이 8화까지 끝까지 볼 외국인들은 정말 손에 꼽았을 것 같고 그쵸. 이게 약간 영어 원작을 각색으로 이제 영어 대본을 만들어서 할리우드 자본이 들어갔고 미국 드라마이자 K 드라마인 거잖아요. 그쵸. 미국 이 드라마로 보는 게 사실 더 맞죠, 네. 사실은. 그러니까 내용만 한국의 역사일 뿐.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걸 애플을 좀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.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고 아무리 순한 맛이라고 해도 어쨌든 역사적 맞아요. 고증을 철저히 거쳐서 나름의 맞아요. 수면 위로 꺼내놓은 거잖아요. 다시. 생각해봐 너희 이거에 대해서 하고 그런 점에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최대한 욕 안 먹으면서 최대한 네.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빌드업 뭐 그거였다 고환수는. 오사카로 만나기 전에 만났던 이삭과 네. 그리고 이제 경희 그리고 이삭의 형 요셉이었나? 네. 오사카에서 주로 있는 캐릭터 셋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? 종교인이긴 하지만 이삭이 좀 저렇게까지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. 무슨 계기로 남의 아이를 임신한 선자를 아내로 맞아 상상도 안 되는. 그 서사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막 갑자기 너무 많이 생략된 느낌이 있어요. 그쵸. 뭔가 그 선자의 재기발랄하고 당찬 모습을 계속 봐왔던 사람이 아니고 계속 그쵸.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벽 건너에 있던 얘기만 듣고서는 갑자기 다음날 병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동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서사가 생략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죠. 아마 이삭은 자기가 빨리 죽을 거라는 걸 예상을 계속하면서 살아와서 삶에 그렇게 미련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병쟁이였죠. 네. 그 그리고 가능성이 제일 크겠네요. 네. 그리고 한 번 이제 죽다 살아났잖아요. 옛날에는 그런 폐병이 거의 그냥 바로 죽는 병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어쨌든 이 집에서 나의 삶을 다시 살려줬고 그런 딸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눈에 약간 그리고 종교인의 광기가 들어있는 눈이 있어요. 숲속키에서 그 신앙빛이 나는 눈이 있어요. 그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. 뭔지 알 것 같아요. 비종교인한테는 어디서 오는 저런 착함이야라고 느껴지는 그런
근본적인 착함. 참 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연기 좋았어요. 음. 그리고 약간 저런 새로운 마스크가 나와서 뭔가 중요한 음. 역할을 할 때 주는 뭔가가 있어요. 참 딱 비교가 됐죠, 한수랑. 구준표와 대비되는 그거였죠. 정말 이렇게 이삭이다. 안정적이라고? 저 사람은 이삭이구나라고 딱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. 한수라고 자꾸 저희가 이름을 까먹는 게 이유가 네.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모른 척하고 준표로 나왔으면 더 괜찮았을 거예요. 아니 뭐 근데 이러고 그러면은 이삭은 안 나오는 거예요? 원작을 안 소설에서는 보잖아요. 이삭이 곧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는. 아, 이삭이 죽어서 이제 선자가 김치를 팔기 시작하잖아요. 아마 그,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서 이제 아들들을 키우고 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러지 예상 않길 바라는. 그 뭐야 또 누구 죽는다 그러면 슬퍼서 못 보시겠네요, 효기님. 네. 드라마에서 누가 죽는다 그러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보질 않으세요. 아니요 저 눈물 되게 없는데요 눈물 없어요. 안구 건조증 있거든요. 잘 모르시면서.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김혜자 선생님 죽을까봐 거기서 멈췄어요, 지금. 아니요. 저는 처음에 그 한수가 어쨌든 그 시계를 팔러 올 거다, 선자가 팔러 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한수가 위험에 빠뜨리게 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도 처음에 선자랑 선자가 그 일본인한테 겁탈당할 뻔하던 거를 구해주잖아요. 고한수가 저거 저 새끼 꿈인 거 아닌가 요 생각을 잠깐 했어요. 그러면 아예 첫 단추부터 다 조작인데.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몇 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일본인이 엄청 사과하고 막 이거 그 전형적인 그거 아닙니까? 불량배에서 너를 구해주는 속내는 나오지 않았는데 진실은 저는 그거부터가 약간 일 꾸미는 스케일을 보면은 고한수라면 저거 충분히 그랬을 놈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선자가 김치를 막 이렇게 싸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막 수레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막 김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막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. 야, 김치 냄새 그렇게 많이 나? 이랬는데 그 남편은 너무 적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한국 사람이라서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. 그렇게 냄새가 심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궁금했어요. 우리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한국 사람들 막 서양에 오면 마늘 냄새 난다고 막 서양 사람들이 놀린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 마늘 냄새가 진짜 나는지 그게 그냥 놀리려고 그냥 비하하려고 하는 말인지 그거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아마 그냥 평생 모르지 않을까요? 그 마늘 냄새가 뭔 냄새인지. 모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. 그리고 그 분명히 옆에 김치 술에 끌고 갈 때 옆에 분명히 뚜껑이 있었는데 그 왜 뚜껑을 안 닫고 그냥 움직이지? 뚜껑이 있었어요? 나도 왜 뚜껑을 안 닫고 가나. 내 생각에 있었던 것 같은데. 냄새를 더 알리려고 그랬나? 아니 그 아니,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데 그 술에 막 시장통에서. 엎어질까 봐 막 걱정되고 막 뭐 그래. 들어갈까 봐 걱정되고 막 길 앞까지 나와 가지고 막 "김치 먹어보세요." 막 "신선한 야채." 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막 사람들이 뒤에 가 가지고 막 김치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앞에 나와 가지고 막 홍보만 하는 장면이 사실 쪼끔 '저 사람 가 가지고 대응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.' 막 번외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. 아니 저렇게 할 거면 뭐 호객 알바를 하나 쓰든지. 2 부에서 윤여정 배우가 연기했던 선자, 노년의 선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.